두 분 어떻게 만났어요? 런던에서 만났어요. 근데 그냥 길에서 만났어요. 그냥 좀 이상했어요. 막 별로 되게 엄청 호감은 아니었어요. 제가 막 이 뭐라 하지 약간 베스트에 형광색 그 러닝화에 약간 멋부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 엄청 싫어하는 눈빛이었고 왜 이렇게 시크하지? 그거에 제가 오히려 이제 더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영국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 공기업에서 일했던 다니엘. 유학생인 현지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국 한국에까지 오게 됐는데요. 2017년 7월에 현지가 이제 런던 예술대에서 해왔던 그 과정 거기서 이제 졸업하는 거였고 저는 그때 당시에 런던에서 한국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거든요. 졸업하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전에 이제 조엘이랑 다른 친구랑 이제 같이 영상 그런 좀 프로젝트 좀 하고 싶었고 또 한국에 와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컸었어요. 그래서 그 타이밍이 맞아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일을 그만두고 이제 9월에 같이 왔죠. 3년이 넘는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. 어느덧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. 이곳 연남동은 다니엘이 처음 신혼집을 마련했던 곳인데요. 카메라까지 챙겨 모처럼 옛 동네를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이제 고물상 가려고 하는데 폐유지 줍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게 좋아하고 한국 처음 왔을 때부터 이제 그분들이랑 좀 소통 많이 했었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. 나오시죠. 이야.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하며 폐유지 줍는 노인들을 비롯해 연남동 어르신들을 꾸준히 기록해온 다니엘. 사진 프로젝트 하면서 인상이 너무 밝으시고 뭔가 좀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. 이 연남동은 정말 좋은 동네야. 한국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. 아주 소중하고 귀하신 스토리를 갖고 계세요. 그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고물상이었습니다. 세월의 흐름에 어르신들도 주변 풍경도 사뭇 달라졌는데요.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연남동 처음 왔을 때는 송대랑 좀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. 저 큰 건물도 없고 저 4번 출구, 3번 출구 사이에 그 횡단보도도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 연결되니까 연남동도 완전 핫플이 돼버렸고 카페도 엄청 생기고 계속 변하는데 이 고물상은 유일하게 그대로 이 모양 자체가 똑같이 유지되는 것 같고 오시는 분도 같은 분들이시고 어르신들은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. 그냥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. 진짜 본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.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저 할머니 나오신 것 같아요. 그 영상에 네. 잠깐만요. 좀 가야 될 것 같은데. 아는 분이에요? 그런 것 같아요. 그 할머니 아닌가? 그 할머니 맞는 것 같은데. 옷은 같은 옷을 입고 계시니까. 오, 이분인가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어떤 할머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때 저와 좀 어느 정도 좀 친해지셨다고 할 수 있는 할머니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랑 식사도 몇 번 같이 먹고 그분은 노란색 조끼를 입고 다니시거든요. 그래서 착각했죠. 약 6년 전 할머니. 예. 착각했어요? 김치전 나왔습니다. 한 1년 전부터 할머니 이제 저희 집 앞에서도 뵙고 했을 때부터 이제 할머니께 꼭 한 번이라도 식사 쏘고 싶었었어요. 주로 식사를 집에서 댁에서 드시는 거예요? 그렇지, 이게 박스에서 사 먹었어. 돈 1,500원, 1,300원 그렇게 버는 사람이 이거 점수를 사 먹었어.
좋아하실 것 같아요. 무작정 온 한국에서 따뜻한 한국인의 정을 느끼게 해준 어르신들. 몸에 좋잖아요, 그죠? 그때 처음 왔을 때 이제 언어로 이제 소통이 안 됐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잘 좀 봐주시고 할머니들이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것은 바로 그런 정이 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그 정은 이제 음식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한국 정 얘기하면 음식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 정이 그리워 찾아오곤 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기억하시나요? 알아, 얼굴은 알아.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었잖아요. 한 마리만 예쁘게 키워라잉 이렇게 하셨잖아요. 저는 그때 한 명이었는데 지금 3명이에요. 아들이? 아들 셋이에요 지금. 그래서 3명 다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. 예쁘게 이거를 잘 가르쳐야지. 네. 배운 사람이 정직하고 착하고 그래요. 잘 가르치지 않더니 첫째는요 글을 저보다 더 잘 써요 이제. 네. 한글을. 저 할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.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할머니는요 이 할머니입니다. 나요? 네. 그리고 이 사진은요 6년 7년 정도 찍었습니다. 감사해요. 제가 감사했죠. 그때 제가 첫째만 낳았는데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좀 난 고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힘을 주셨어요 그때. 말씀 한마디로 힘을 주셨어요. 한국에서 성공할게요. 아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너무나 행복한 작업이었지만 결국 2년 전 그 일을 접어야만 했습니다. 아이 셋인데 그때 둘이었지만 계속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수익적으로 잘 됐을 땐 너무 잘 됐지만은 이제 중간에 수익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진짜 저희가 뭔가 저희 손에 가질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. 진짜로. 가장이기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죠. 그렇게 SNS를 그만둔 뒤 싸워 버스. 할 수 있을까? 아이고.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회사원이 되었습니다. 안쪽으로 좀 밀착해 주세요. 프리랜서였던 다니엘에겐 큰 변화인데요. 근데 저는 이게 막 외국인이어서 그런 거 아니라 직장 생활 자체가 한국 사람들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갇혀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또 출퇴근길이 이제 되게 힘들 때도 있고 사람 국적을 떠나서 다 조금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첫 출근길, 다니엘을 놀라게 한 건 엄청난 인파였죠. 근데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? 갈아타는 곳에서 진짜 막 너무 사람이 많아서 위험을 느꼈어요.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같이 갈아타시는 분들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. 얼굴 보니까.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. 그때 생각이 했던 거는 나는 평생 이렇게 출퇴근한다고 해도 이렇게 막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년 정도 다니니까 이제 저도 거의 그냥 적응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적응한 저의 모습이 약간 좀 얄미운 거예요. 그렇게 K 직장인으로 적응 중입니다.